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식을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표현식을 간단하게 그냥 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가장 간단한 코드를 우리는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만들어낸다? 값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코드를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표현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을 스테이트먼트 또는 아규먼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먼트는 문장이다. 자, 문장의 정의는 하나 이상의 표현식이 모여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문장들이 모여서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구분하기 쉬워요. 무조건 세미콜론을 찾으면 돼요. 자, 세미콜론이 있는 곳까지가 바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쓴 게 뭐냐면 표현식이란 말이야. 값이 만들어져 있죠. 얘. 그러면서 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문장이 돼.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는 x는 1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x는 x 플러스 1.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각각이 얘도 표현식이고 얘도 표현식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얘도 문장이 되고 얘도 문장이 돼요. 문장은 세미콜론을 찾아라. 일단 표현식과 문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으로 키워드가 있어요. 자, 키워드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예약어라고 합니다. 예약어.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게 미리 이제 지정해 놓은 단어야. 자바스크립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정해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키워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break, else, instance of, true, case, false, new, try, catch, finally, null, type of, continue, for, return, bar, default, function, switch, void, delete, if, this, while, do, in, throw, with 등등등이 있는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요. 예약어는.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러한 형태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웹 표준 단체인 W3C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다가 추가적인 키워드를 더 지정을 해줬어. 그래서 이만큼이 더 있더라. 많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 내가 쓰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색깔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에디터 같은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식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별자. 이것을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식별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한다. 자,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이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미 이름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 자, 이러한 식별자에는 주로 변수의 이름과 함수의 이름을 만들어 줄 때 활용을 합니다. 식별자는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어 줄 때는 내가 이제 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을 때 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줘야겠지, 그지? 지어줄 때 아무 이름이나 막 짓진 않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뜻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이름을 찾게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키워드를 사용할 수는 없다.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미리 만들어 놓은 단어라 그랬죠? 걔네들은 식별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무조건 문자로 시작해라. 숫자 안 됩니다.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 이름 만들어줄 때. 특수문자는 일단 안 돼요. 일단 안 되는데 딱 두 개만 허용이 돼.
언더스코어하고 달러만 쓸 수가 있어요. 특수 문자는 그 외에 우리가 자주 쓰는 별 같은 거 또는 캐럿이라든가 또는 뭐 샵이라든가 하이픈, 그러니까 해시죠. 이런 것들 못 써요. 아예 이름 만들어줄 때. 공백 문자 포함 불가. 자, 공백 문자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스페이스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름을 지정할 때는. 자, 모든 언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자, 모든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한글 된다 안 된다? 한글도 된다. 일본어도 된다. 한자도 된다. 되긴 돼요. 하지만 안 쓴다. 왜냐면 오류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알파벳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식별자에는 영어를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인풋이라든가 아웃풋 같은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라. 그래야지 알아보기 쉽다.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 어떤 이제 이름을 만들어줄 때는 그 뜻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쉽게 만들어라. 생성자 함수의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에서 생성자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지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놈을 얘기합니다. 변수나 또는 인스턴스, 함수, 메소드의 이름은 항상 소문자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소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경우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식별자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라. 그러니까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단어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야지 잘 보여요. 왜?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ID 넘버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ID 넘버. 띄어쓰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붙여 써야 돼. 붙여 써야 되는데 단어가 두 개예요. 아이디하고 넘버하고. 그리고 시작은 소문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아이디 바로 붙여가지고 대문자로 넘버 이렇게 씁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단어고 이거 단어네?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된 경우에 내가 이름을 붙여줄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단어에 각각 단어의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해라. 시작은 소문자로 해라.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 불가하다. 자, 1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아이디 넘버 1 이건 돼요. 특수문자 안 돼요. 근데 밑줄이나 달러는 돼요. 이름 짓는 방법입니다. 장명법은 장명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라. 자, 이러한 식별자의 종류가 나오는데 식별자의 종류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딴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별이 5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자, 식별자 뒤에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로 먼저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자,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 괄호가 없으면 변수 아니면 속성이라 그래요. 변수 아니면 속성이다. 괄호가 있으면 함수 아니면 메소드라고 합니다. 괄호가 없으면 변수 아니면 속성이고 괄호가 있으면 함수 아니면 메소드예요. 그러면 이 괄호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괄호가 없는 경우는요, 어떤 특징이야. 일반적인 특징. 괄호가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행동의 결과가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없으면 특징이에요. 있으면 행동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괄호가 없으면 특징, 있으면 행동. 됐죠? 자, 혼자 쓰게 되면은 변수야. 괄호가 없이 혼자 써. 괄호가 없이 다른 식별자와 함께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가장 쉽게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속성 아니면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점이 붙어 있으면 속성이나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속성이나 메소드예요. 없으면 변수나 함수야. 점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냐 없냐로 구분한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만 알면 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자고요. alert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았죠? 열고 닫았지? 괄호가 있네. 괄호가 있기 때문에 함수 아니면 메소드인데 앞에 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된다. array.length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가 없지 끝에. 괄호가 없죠? 그럼 변수 아니면 속성인데 앞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냐? 점이 붙어 있어요. 점이 붙어 있으면 속성이 돼. 특징이 된단 말이야. input 괄호도 없어. 점도 없어. 그럼 변수예요. prompt 한 다음에 괄호 있지. 이렇게 괄호 있어요. 앞에 점 있어 없어? 점이 없어. 괄호만 있으면 함수. mass.py 자, 앞에 점 있네. 뒤에 괄호 없네. 속성이에요. mass.abs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273 괄호가 있네. 앞에 점이 있네. 메소드예요. 자, 이 메소드는 또는 함수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서 뭔가가 나와야 돼요.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수나 속성은 그렇지 않아. 어떤 특징만을 집어낸다. 조금 어렵긴 한데 용어니까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변수와 속성, 함수와 메소드 계속 물어볼 겁니다. 변수와 속성, 함수와 메소드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4개로 구분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주석인데요. 주석은 뭐 여지껏 썼던 HTML이나 CSS하고 아주 똑같아요. 자, 프로그램의 진행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석은 일종의 뭐라 그랬죠? 메모라 그랬죠? 메모. 그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도 주저리주저리 쓰는 거. 자, 코드의 어떤 특정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HTML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 열고 느낌표 땡땡 그 다음에 쫙쫙 이렇게 닫아버린다. 자바스크립트는 CSS하고 유사합니다. 일단 CSS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를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슬래시 별 그 다음에 별 슬래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바스크립트 역시 슬래시 별 슬래시 요게 여러 줄 주석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한 줄 주석이 따로 있어요. 한 줄 주석은 슬래시 2개입니다. 그러면 요 슬래시 뒤에 있는 내용은 엔터 치기 전까지는 계속 주석이야. 근데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주석에서 벗어나요.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 2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CSS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이러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